안녕하세요. 경제술사입니다. 최근 회사는 역분할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역분할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희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극도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니콜라 자력으로 상장 폐지 딱지를 뗄 수 있는 시점을 코앞에 두고 회사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추측이 난무한데요. 과연 대주주인 밀턴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스키의 꼼수일까요? 주주들의 반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역분할을 추진하려는 경영진의 숨은 의도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방향을 세우는데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분할이란 주식을 합쳐서 주가는 높이고 주식수는 줄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주에 1,000원이었던 주식을 한 주에 10,000원으로 만드는 건데요. 언뜻 보면 주가가 오르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주식 가치는 변동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 많은 주주들은 이토록 역분할을 반대할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식을 무제한적으로 발행하는 권한을 회사가 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주주들이 지금 경영진과 이사회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최근 주가가 1달러를 넘나드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자력으로 상장 폐지 요건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었는데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역분할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공시를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곧 상장 폐지 이슈도 없어질 전망인데 굳이 이 타이밍에 주가가 떨어지는 소식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각종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가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밀턴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기 위한 거스키의 꼼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단순히 억측이 아닌 이유는 최근 밀턴은 이사회에 5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니콜라 경영에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하려는 의도를 짐작해 했습니다. 더구나 니콜라 주가가 자력으로 1달러를 넘게 되면 상장 폐지 딱지를 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회는 역분할 안건을 상정하기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급하게 공시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밀턴은 SNS를 통해 유감스러운 감정을 드러냈고 하루에만 주가는 27%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경영진의 의도였다면 의도대로 제대로 한 방 먹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밀턴과의 힘겨루기만은 아닌 듯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역분할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장 폐지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경영진이 이렇게 무리하게 역분할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재무 안정성 때문입니다. 이사회 의장이 서신에서 밝혔듯 이사회는 역분할의 부정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또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분할을 추진하는 것은 회사의 성장 전략에서 유추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트럭 한 대를 만드는데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126만 3,715만 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작년 4분기 수소트럭 판매가가 36만 5천 달러였음을 감안했을 때 수소트럭 한 대를 팔면 손해가 89만 8,715달러가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수소트럭 10대를 생산하면 손해가 898만 달러, 100대를 생산하면 8,980만 달러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마냥 수소트럭을 많이 생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1분기에는 수소트럭 판매 단가가 45만 달러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운송비 절감에 따른 비용 절감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수소트럭 한 대당 15만 달러 이하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기존 수소트럭 한 대당 손실액이 89만 8,715달러였는데요. 이번 분기에 15만 달러가 절감되었다 봤을 때 수소트럭 한 대당 손실액은 74만 8,715달러로 계산됩니다. 1분기에 43대를 생산했고 40대를 납품했기 때문에 40대 기준 손실액은 약 3천만 달러입니다. 100대를 생산하면 손실액은 약 6천만 달러가 되고 200대를 생산하면 손실액은 약 1억 2천만 달러로 커지게 됩니다. 이런 계산을 미리 해본 투자자라면 헛웃음만 나올 텐데요. 그런데 니콜라는 왜 이런 손해를 안고도 수소트럭을 계속 생산하려는 걸까요? 바로 수소연료 판매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전략이 있는데요. 수소트럭을 팔아서 보는 손해는 처음부터 안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수소트럭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수소연료에 대한 수요가 더불어 같이 늘어나 수소연료 부분에서 수익이 날 텐데요. 현재 회사는 수소를 킬로그램당 10에서 15달러에 판매하는 듯 합니다. 수소 생산 업체로부터 싸게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의 수소를 팔더라도 큰 손해는 아닌 듯한데요. 향후 수소 생산자가 늘어나면 공급 원가를 낮출 수 있어
수소 연료 판매 수익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 트럭 한 대가 1년에 소모할 연료 비용은 대략 2에서 5만 달러 정도인데요. 수소 트럭 1000대가 돌아다닌다면 매년 고정적으로 2천에서 5천만 달러가 매출로 잡힐 수 있습니다. 도로의 수소 트럭이 2,000대, 3,000대로 급증하면 투자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성장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올 때까지 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희석하면서 버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수주, 생산 그리고 납품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경영진은 모를 리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에 역분할을 통해 오퍼링 가능 금액을 늘리려는 것인데요. 오퍼링 가능 금액을 60억 달러까지 높여놓은 것으로 봐서는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를 달성하는 2026년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진은 언제부터 역분할을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한두 달 사이에 결정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작년 연말에 거스키는 프레이트 웨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역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바 있습니다. 역분할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면서 주식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이미 거스키는 역분할과 오퍼링 가능 금액을 늘리려고 계획한 듯 합니다. 최근 밀턴이 경영권을 위협하자 역분할 이슈를 터뜨려 1차적으로 주가 희석을 진행 중입니다. 역분할이 실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대규모 오퍼링을 통해 충분한 운영자금은 확보할 텐데요. 그렇지만 주가 하락으로 인해 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주가 하락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거스키가 보유 중인 주식은 226만 5천 호주로 확인됩니다. 한화로 20억 정도의 금액인데요. 보유 중인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주가 희석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 합니다. 작년 여름 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주식 발행 가능 수를 8억 주에서 16억 주로 늘린 바 있는데요. 만약 역분할이 승인된다면 주식 발행 가능 수량은 16억 주가 100억 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거스키는 역분할 취지를 기준가 미달에 따른 상장 폐지 요건 해소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무제한적인 오퍼링으로 보입니다. 경영진은 위기 상황을 전공법으로 뚫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 트럭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수주를 받은 트럭을 고객들에게 인도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장소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것입니다. 시장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인데요. 손해가 나더라도 티핑 포인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지 아니면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투자 가치가 없다 판단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1분기 어닝콜에서는 제작 단가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매 단가는 회사가 약속한 것처럼 대략 45만 달러가 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또 수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회사는 현재 운영자금이 부족합니다. 4분기 어닝콜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4억 6천만 달러가 남았음을 거스키는 주주들에게 보고했는데요. 2분기와 3분기에 전기 트럭 리콜이 대량으로 이뤄진다면 현금 소진율을 감안했을 때 3분기 내에 운영자금이 모두 바닥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에서 3분기 내에 오퍼링이 이뤄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거스키와 경영진들은 그동안 투자자들이 답답하다 느낄 만큼 말을 아껴왔습니다. 부디 1분기 어닝콜에서는 답답함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극적인 반전이 있기를 매일 바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두려움과 공포감이 합쳐져 주가는 0.6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찍어내리는 주식에는 손쓸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미래의 비전을 확실하게 보이면서 회사는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높여나가야만 합니다. 조금의 주가 부양도 없는 주식 발행은 투자자들을 지치게 한다는 것을 회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니콜라가 역분할을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니콜라 역분할에 대한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